방법에 대해서 뭐 혹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으면은 질문하세요. 제가 설명을 한 번 더 해드릴게요. 요 유형자산에서 우리 이제 가장 핵심 포인트가 감가상각입니다. 여기에서는 요 감가상각을 하는 요거 방법, 요거죠. 여기서 이제 처분 손해 요거 계산 문제 많이 나옵니다. 시험에. 뭐 이거는 필수적이죠. 그죠? 그 감가상각하고 나서 처분 손해 물어보는 거. 이게 뭐 대부분 이겁니다. 이거 시험에. 처분 손해 이거고. 요 평가 손해 요 부분은 그동안 한 3번 나왔습니다. 예. 요게 이제 평가 손해하는 요 부분이 이제 생긴 지가 한 2011년도니까 한 6년 됐네요. 그죠? 6년 동안 한 3번 나왔고, 여기 시험에 한 4번 나왔고, 이거는 뭐 많이 나왔죠. 이거는 하여튼 많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처분 손해 구하는 거. 결국은 요거 3가지가 감가상각. 요거는 결국 요거 하면은 다 해결되잖아. 그죠? 이거, 그죠? 요거 해버리면은 요거 다 해결되죠. 여기 이 금액에서 요거 빼고, 요거 뺀 금액하고 비교하면은 다 나오잖아. 그죠? 요겁니다. 알겠죠? 그죠? 네, 감가상각 부분이고. 자, 이제 이번 시간에 책을 앞에 잠깐 한번 보세요. 219쪽에, 그 219쪽에 보면은 유형자산의 의 나와 있는데, 그 유형자산이 뭐냐? 그 유형자산은 형태를 가지고 있다. 그죠? 그 형태를 가지고 있는 자산으로서 재화를 생산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거나 타인한 임대 이런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물리적 형태가 있는 자산이다. 재화를 생산한다 하면 이게 바로 우리가 이제 물건을 만들어낼 때 필요한 게 바로 이런 거잖아. 그죠? 기계 이런 거. 그죠? 물건 생산에 필요하잖아. 그죠? 기계. 또 타인에 대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죠? 뭐 차량이라든지 건물, 임대한다. 건물이나 토지 뭐 등등 이런 데 사용할 목적이다. 중요한 말은 뭐냐면은 거기 끝에 보면은 물리적 형태가 있다. 그죠? 형태가 있는 자산이다 이 말이죠. 형태가 있는 거. 이게 우리 유형자산이다. 특징. 판매 목적이 아니고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이다. 판매 목적이라면 상품이죠. 그죠? 219쪽입니다. 우리가 팔기 위한 거는 상품, 재고자산이라 합니다. 그죠? 219쪽에. 요거는 사용할 목적. 우리가 사용할 목적이다. 그리고 그 사용도 2번에 보면은 장기 사용이죠. 1년 이상. 그죠? 물리적 실체를 가지고 있다. 4번째 보면은 비화폐성 자산이라 그랬습니다. 비화폐성 그랬죠. 그죠? 우리 요 말 그냥 화폐성 하는 말 뜻만 간단히 이해하세요. 화폐성 자산이라 하는 말은 화가 뭐냐? 확정되어 있는 거예요. 금액이 딱 정해져 있어 변동이 안 되는 거. 금액이 확정되어 있는 거. 화폐성이라 합니다. 뭐 간단하게 그죠. 화하면 금액이 확정되어 있는 거. 금액이 확정되어 있으니까 변동이 안 된다 이 말이잖아. 그죠? 이런 우리가 화폐성 자산이라 하고 앞에 그러면 비가 붙으면 뭐죠? 금액이 변동되는 거. 주식 같은 거는 금액이 변하죠. 그죠? 비화폐성. 건물은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예? 변하죠. 그래, 비화폐성. 우리 유형자산은 전부 비화폐성. 건물값 변하잖아. 그죠? 땅값도 변하죠. 그래, 비화폐성이다. 비화폐성이라는 거는 변동이 된다는 말입니다. 화폐성 자산은 금액이 확정되어 있는 거고, 비화폐성이라는 거는 금액이 변동되는 거. 변동될 수 있는 거. 비화폐성이다. 그죠? 비금융자산이라고 그랬죠. 그 말 우리 알고 있잖아. 그죠? 금융자산이라는 거는 현금을 받을 권리, 비금융자산이라는 거는 현금 외를 받을 권리다. 아래 유형자산의 분류가 나와 있죠. 그죠? 토지, 건물, 뭐 구조물. 구조물, 구축물 하는 거는 구조물입니다. 교랑 하면은 그 영도다리 이런 거. 그죠? 궤도 하면은 기차레일, 갱도 하면은 그죠? 굴뚝 이런 거. 또는 뭐 그죠? 우리가 터널 같은 거 그런 거죠. 그죠? 기계장치 또 건설 중인 자산 등등. 감가상각 자산과 비상각 상각 안 하는 거는 토지나 건설 중인 자산은 상각 안 합니다. 그죠?
그리고 아래 이제 자산의 인식 기준이다. 우리 모든 자산은 기본적으로 인식 기준 자산을 우리가 기록한다는 거는 자산은 그죠? 우리가 자산이라 하는 요 자산이라는 거는 효익이 있어야 된다. 효익이 뭐죠? 돈. 그렇죠. 돈이 돼야 된다. 돈. 요 돈은 유입 가능성이 높아야 됩니다. 그죠? 내한테 돈을 가는 가능성이 높아야 되고 금액을 측정 가능해야 된다 그랬잖아. 요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은 자산이라 하는 겁니다. 효익, 유입, 측정. 시작. 효익, 유입, 측정. 아주 세 가지 요건이다. 여기 자산입니다. 예. 그리고 221쪽에 유형자산을 취득했다. 취득했을 때 그걸 우리 뭐라 하죠? 취득원가. 자산을 취득했을 때 요거 취득한 걸 취득원가다. 그래서 요 취득원가가 결국 뭐가 되죠? 장부에 기록합니다. 그죠? 장부에 기록하니까 이게 장부 금액이다. 같은 말이죠. 그죠? 취득원가가 장부 금액이다. 그 취득할 때 소요된 비용, 요런 비용이 있으면 요 비용은 자산원가에 포함하자. 그렇죠. 그죠? 취득 시에 관련된 비용은 자산원가에 포함한다. 그랬습니다. 그죠? 요 비용. 이 자산원가에 포함하는 비용들 예를 들어 놨습니다. 거기 보면은, 예, 아래 보면은 구입 가격에다가 직접 관련 원가에다가 복구 원가에다가 차액 원가 1번, 2번, 3번, 4번 나와 있죠. 그게 바로 이 말입니다. 들어가는 비용들 1번, 2번 우리 책이고 3번, 4번 나와 있잖아. 그죠? 그게 바로 취득 시에 자산 원가에 포함하는 비용. 그 방갈로 1번에 보면은 관세 및 환급 불가능한 취득 관련 세금 나와 있죠. 그죠? 그게 바로 환급 불가 돌려주지 않는 거 취득세. 그런데 매입 할인은 빼야 됩니다. 리베이트 요거 사례금 같은 것도 빼야 되겠죠. 그죠? 마이너스. 그리고 2번에 직접 관련 원가도 플러스합니다. 유형자산 매입 또는 건설과 직접 관련되어 발생한 종업원 급여 뭐 물건 사올 때 관련된 거 직원들 그죠? 인건비 말하죠. 설치 장소 준비할 때 들어간 돈, 최초 운송 및 지역 관련 원가, 설치 원가, 조립 원가. 5번은 유형자산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여부를 시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 시운전비.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이런 한 6개 나오죠. 이런 거 모두 다 포함하세요. 또 아래 보면은 복구 비용이 있다. 그죠? 복구 원가 이런 것도 포함하고 차입 원가도 포함한다. 당연한 말이잖아. 그죠? 보세요. 내가 만약에 이런 집을 하나 짓습니다. 집을 짓는데 내 돈이 3억이 들어가고 빌려온 돈이 2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럼 요 건물에 취득한 거 얼마죠? 당연히 5억이잖아. 그죠? 예. 포함한다. 이거 그 차입원가 알겠죠? 예,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법에 요래 열거되어 있습니다. 구입원가, 직접 관련 원가, 복구원가, 차입원가 네 가지. 요거는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비용들을 열거해놨네. 그죠? 예, 그 다음 넘겨볼까요? 뒷장에 222쪽에 거기에 보면 5번 취득원가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에서 몇 개 나와 있죠? 5개 나와 있죠. 그죠? 그거는, 요거 구분해야 되겠다. 그죠? 거기 보면은 5개 나와 있죠. 1번, 2번, 3번, 4번, 5번. 요거는, 요 비용은 자산원가에 포함하는 비용이고, 요거는 그냥 비용 처리하는 거, 포함하지 않는 거, 요 1번, 2번, 3번, 4번은 자산원가에 포함하는 겁니다. 그죠? 동그라미 1번부터 5번까지는 자산원가에 포함하지 않는 비용이다. 요거 구분해서 시험에 나옵니다. 이론 문제가. 다음 중에 자산원가에 포함하는 비용이 아닌 거 찾아봐라. 이런 식으로. 그럼 거기 보면은 1번 새로운 시설을 개설하는 데 소요되는 원가,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소개하는 데 소요되는 원가, 새로운 지역에서 새로운 고객층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데 소요되는 원가, 관리 및 기타 원가.
그 1번, 2번, 3번 보니까 모두 무슨 말 나오죠? 앞에 새로운, 여기 새로운 칼만 있잖아. 그죠? 새로운 시설, 뭐 새로운 상품, 그죠? 거기 보니까 새로운 시설, 새로운 상품, 새로운 지역, 전부 말하면은, 그죠? 판촉비 같은 겁니다. 예, 간단하게 말하면. 네 번째는 관리 시에 들어간 비용. 요거는 관리 비용, 이거는 취득시 비용 아니잖아. 그죠? 관리 비용이고, 거기 보면은 마지막 5번째 한번 보세요. 5번에 보면은 유형자산을 사용하거나 이전,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죠? 사용할 때 들어간 거다. 대충 감이 잡히죠. 그죠? 보세요. 요 비용은 취득시에 들어간 거잖아. 취득시에. 요거는 관리할 때 들어갔으니까 취득시 아니잖아. 그죠? 요것도 사용할 때 들어갔으니까 취득시 아니잖아. 그죠? 알겠죠? 예, 요래 구분하면 됩니다. 그래서 비용으로 뜨는 거는 새로운 관리 사용, 요렇게 기억할 때. 요거 외에는 모두 자산원가에 포함한다. 아시죠? 그죠? 앞에 뭐가 나온다? 새로운. 그죠? 거기 보면은 새로운 시설, 새로운 상품, 새로운 지역, 새로운 시설을 개설한다는 거는 창업비 같은 겁니다. 창업비, 뭐 개업비.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소개한다. 이게 광고비 같은 거, 그죠? 광고비. 새로운 지역에서 대상으로 영업한다. 이게 판매 촉진비. 내나 광고비, 뭐, 같은 뜻이죠. 그죠? 비슷한 말입니다. 예, 이상. 요거 하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방금 한 게 뭐죠? 요거 내용 알아봤습니다. 그죠? 비용인데, 자산 원가에 포함하는 비용과 비용으로 뜨는 비용. 요거 구분해서 시험에 나옵니다. 알겠죠? 이해되죠? 그죠? 요거 비용 처리하는 비용 알았다. 그죠? 그 다음 요거 잠깐 보게 요거. 방금 요거 했습니다. 요거 보세요. 취득 원가. 우리가 이제 이런 건물을 취득하는데 취득 원가라는 거는 보세요. 이 취득 금액. 이 취득 원가라는 걸 내가 보세요. 만약에 돈 주고 샀다. 매매로 샀다. 집을 하나 샀다. 1억 쓰고 샀다. 요게 취득원가잖아. 집을 하나 지었다. 신축 안에 들어간 비용이 1억이 들어갔다. 이게 취득원 맞죠? 그죠? 이런 거는 문제가 안 되죠. 그죠? 이런 건 아무런 문제가 될 수가 없잖아. 당연하잖아. 그죠? 1억 주고 샀으면 1억이 취득원가고 1억의 건물을 지었으면 1억이 취득원가 되겠죠. 이런 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뭐가 문제되느냐? 요게 첫째 이런 거다. 그죠? 만약에 첫째, 2가지 이상을 일괄 구입했다 이런 경우 일괄 구입이 있거나 두 번째는 건물을 사용하는 건물을 철거하고 다시 짓는 경우 또 내가 가지고 있던 건물과 상대편 토지와 이걸 교환하는 경우 가장 대표가 3개, 여기 3가지. 요거 3개 시험에 잘 나오는 거잖아. 그죠? 요거 3개가 핵심이고 그 4번째 나머지는 이제 기타 등등. 자, 보세요. 첫 번째는 뭐 일괄 구입이다. 그죠? 그 교재 순서하고는 제가 조금 관련 없이 하겠습니다. 일괄 구입은 225쪽에 나와 있네요. 그죠? 아랫부분에. 그 이따 보시면 되고 이겁니다. 보세요. 말뜻 그대로 일괄 구입했다. 그죠? A라는 기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기계가 얼마짜리냐. 요게 만약에 700원짜리다. B라는 기계가 얼마짜리냐. 요건 500원짜리다. C라는 기계가 있는데 요건 얼마짜리냐. 800원짜리랍니다. 그러면은 요 기계를 우리가 3대를 동시에 산다면은 2,000원 줘야 되겠죠. 더하면 2,000원이잖아. 그죠? 요걸 2,000원 주고 사야 됩니다. 그죠? 요걸 따로따로 사면 합계가 2,000원 맞죠? 그죠? 요걸 몽땅 사니까 내가 좀 할인받았다. 1,400원 주고 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요걸 몽땅 사다 보니까 금액을 좀 할인받았다. 그러면은 각각의 자산 기계의 취득원가는 얼마냐? 요게 일괄 구입. 말도 알겠죠? 그죠? 2가지 이상을 동시에 취득했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요거는 얼마죠? 배분하면 되잖아. 그죠? 요렇게 2,000원 대 1,400원은 2,000원 대 1,400원은 몇 프로에 해당하죠? 그렇죠. 70%. 그럼 이것도 모두 비율이 같다. 전부 70%입니다.
요렇게 우리가 요렇게 환산하잖아. 그죠? 70%. 77이 49, 57이 35, 78이 56. 이렇게. 그죠? 요게 자산의 배분. 알겠죠? 예. 이 문제, 이것도 몇 번 나왔습니다. 시험에. 제 기억에 한 3번 나온 건데요. 요거. 그 A 기계 지도 얼마냐? 맞는 거 찾아봐라. 490원. B 기계는 350원, C는 560원입니다. 한번 해보면은 뭐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 그죠? 뭐 이거는 뭐 간단한 이야기잖아. 그죠? 뭐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죠? 알겠죠? 요게 일괄 구입. 배분하는 거. 요거는 비례해서 배분한다. 그죠? 비율이 같다. 네, 두 번째는 재건축이다. 그죠? 재건축, 건물을 우리가 철거하고 다시 짓는 경우다. 이겁니다. 재건축. 그럼 내가 이런 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건물을 내가 가지고 있다가 요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짓는다. 요런 건물을 내가 가지고 있었는데 요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짓는다. 이 말이죠. 그죠? 철거. 그러면은 요 건물을 내가 철거하고 재건축한답니다. 다시 짓는다. 자, 요 건물을 철거합니다. 그죠? 철거. 요 건물을 철거할 때 돈이 무슨 돈 들어가죠? 들어가는 게 뭐죠? 철거 비용 들어가겠죠? 그죠? 철거 비용. 이제 철거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우리 법에 두 가지로 딱 그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하나는 뭐냐 하면은 요거는 내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고 요거는 다른 데 가서 다른 헝건물을 사서 철거하는 경우입니다. 요거는 내가 이 건물을 내 건물인데 그죠? 요게 오래돼 가지고 노후화돼 가 요걸 철거하고 새로 짓는 경우. 그게 요거다. 내 건물 즉 내가 사용하던 건물. 이건 내 거다 이 말이죠. 요거는 다른데 내가 우리 회사 본사 사옥을 이전하기 위해서 저기 다른 곳에 그죠? 건물 토지가 있는 토지 위에 있는 건물을 취득해서 요 건물을 철거한다 이겁니다. 알겠죠? 그죠? 예. 그러면 이 경우에는 철거 비용 들어갈 겁니다. 그죠? 요거는 철거 비용 들어가고 이때도 마찬가지 철거 비용 들어가죠? 그죠? 들어가는데 이때는 돈이 하나 더 들어갑니다. 요거 사와야 되니까 무슨 돈 들어가죠? 취득시 돈 들어가잖아. 그죠? 취득 원가. 당연히 들어가죠. 그죠? 취득 원가. 여기는 옛날에 사서는 이건 없겠지 뭐. 그죠? 사용하던 건물이니까. 그렇죠? 요거는 내 건물이니까 요거는 옛날에 사왔으니까 요거는 이 금액은 없을 거고 요거는 요번에 사왔으니까 요 돈 들어갔잖아. 그죠? 이 금액들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겁니다. 보세요. 요 내가 사용하던 건물의 요 철거 비용 요거는 뭐로 처리하죠? 요거 뭐로 처리하죠? 요거는 비용 처리합니다. 알았죠? 비용. 요거는 뭐로 처리할까요? 예? 예, 보세요. 요거 내가 사왔잖아. 그죠? 사왔을 때 요 건물과 토지를 샀죠. 건물과 토지를 샀는데 요 건물은 철거했으니까 남아있는 게 뭐죠? 토지죠. 요걸 토지에 넣었습니다. 토지. 요 토지를 사면서 들어간 비용이잖아. 결국은 철거 비용. 그죠? 요것도 어디 가죠? 토지에 들어가 버립니다. 이렇게. 토지. 결국은 요 경우에는 비용 처리하고 요 경우는 자산 처리한 거잖아. 그죠? 요거 차이점. 요거만 하나 이해하면 되죠.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재건축할 때 들어간 비용, 요 재건축에 들어간 비용, 요거는 요거 두 개는 건물을 갖다가 다시 올릴 때 들어갔으니까 당연히 어디 가야 되죠? 건물 계정 들어가면 되죠. 그죠? 예, 요렇게. 다시 자 보세요. 사용하던 건물을 철거할 때 그 철거 비용은 비용 처리하고 내가 다른 데 건물을 사와서 철거한다. 그죠? 요때 건물과 토지를 사왔습니다. 건물과 토지를 사왔는데 건물을 철거하고 나니까 남는 게 토지잖아. 그죠? 토지원가 들어가고 요 철거 비용도 어디 들어가죠? 취득시 비용, 토지원가. 요 경우는 토지로 처리한다. 요 경우는 비용 처리한다. 요것만 구분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용하던 건물 하면은 사용하던 건물은 뭐로 처리하고 비용 처리하고 사왔다 하면은 뭐로 처리한다? 토지원가.
알았죠? 요게 재건축. 그럼 거기 하나 잠깐 문제 하나 보고 갈까요? 재건축 관련해서 223쪽 보세요. 223쪽에 1번 한번 보세요. 이 회사가 2월 1일에 공장 부지로 10만원 주고 토지를 구입했다. 토지를 사왔네. 그래서 어디 가야죠? 토지. 그렇죠. 사왔으니까 토지에 들어간다. 토지, 그죠? 10만원 사왔다. 그리고 그 토지에 있던 구 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완공했다. 이 경우에 다음과 같은 비용이 들어갔다면은 토지와 건물의 취득원가는 각각 얼마고 묻고 있네. 그죠? 그럼 10만원 주고 내가 사왔으니까 토지 원가에다가 10만원 들어가고, 그 다음 보세요. 박스. 그 박스에 보니까 구건물 철거비가 나왔습니다. 내가 사왔을 때는 모두 뭐를 처리한다 그랬죠? 토지 들어가고. 건축 설계비 들어왔네. 그죠? 이거는 건물에 관련돼서 설계비니까 건물 원가. 그리고 토지 구입 계약과 소유권 조사 비용. 요거는 당연히 어디 가죠? 토지. 그리고 건설할 때 들어가는 원가. 이거는 건물. 그런데 거기 보시면은 마지막에 보세요. 구건물 철거로 발생한 폐기물 수입이 있었잖아. 그죠? 이때 우리가 요걸 철거할 때 발생된 폐기물, 고철 같은 거, 요거 고철, 요거 우리가 폐기물 가치라, 잔존물 가치라 이랍니다. 요 잔존물 가치는 요거는 반대로 비용이 아니고 수익이잖아. 그죠? 요거는 빼줍니다. 반대로. 여기도 마찬가지. 만약에 잔존물 가치, 요런 게 고철 같은 거, 요런 거는 반대로 빼준다. 비용이 아니고 수익이니까 반대로 뺀다. 알겠죠? 예. 그럼 거기에 나와 있는 거, 구건물 철거로 발생하는 폐기물 수입에서 이건 어떻게 한다? 마이너스 2,000원. 요렇게. 그럼 이제 토지에 들어갈 돈 얼마고? 11만원. 건물에 들어갈 돈 얼마? 47만 5천원. 이렇게 구분하면 되죠. 그죠? 예. 요런 문제. 토지와 건물, 재건축 관련 문제입니다. 그죠? 자, 재건축 이해되죠? 그죠? 뭐 어려운 거 아닙니다. 요것만 여러분이 체크하면 되잖아요. 그죠? 사용하던 건물인지 사왔는지만 딱 구분해서, 사용하던 건물은 비용 처리하고 사왔을 때는 뭘 처리한다? 토지. 알았죠? 다음 이번에 교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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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요거는 그냥 비용 처리해버린대. 비용 자산 원가 안 하고, 여기 요 자체가 없어져 버리니까 그냥 비용으로 떨어본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장부에 그냥 떨어버린다. 이거죠. 그죠? 예. 예. 다음 세 번째 이제 교환입니다. 그죠? 교환. 예. 교환은 내가 사용하던 거 하고, 요거는 내 거 주고 상대편 거 하고 이걸 바꾸는 겁니다. 그죠? 교환, 여기 교환입니다. 이때 우리가 요 내가 사용하던 거 장부와 시가, 상대편 장부와 시가가 있다. 그죠? 요게 만약에 100원짜리고 요게 시가가 130원이다. 이게 만약에 110원이고 시가가 120원이다. 서로 금액이 다르잖아. 그죠? 이런 경우에 내가 가지고 있던 자산의 장부상 금액은 100원짜리고 시가는 130원이고 상대편의 자산의 장부는 110원이고 시가는 120원일 때 요걸 내가 주고 받았습니다. 그죠? 그럼 우리가 할 거는 뭐냐 하면은 이걸 내가 주고 받았을 때 내 장부에 기록할 취득 원가를 얼마로 해야 될 거냐. 그죠? 그게 핵심이잖아. 그죠? 취득 원가. 자, 보세요. 요거 주고, 요거 돌려받았습니다. 그죠? 요거 주고, 요거 받았는데, 취득 원가 얼마로 할 거냐. 요거죠. 우리는 이제 요거. 알겠죠? 요거. 자, 일단은, 다시 보세요. 내 거 요걸 주고, 그죠? 요걸 받아왔습니다.
요걸 주고 요걸 취득했잖아. 그죠? 그런데 우리 법에서는 기본적으로 이걸 인정 안 합니다. 요걸로 취득 원가를 정하자입니다. 내 거. 알겠죠? 내 거. 그럼 언제는 장부하고 언제는 시가 할 거냐? 두 개 나오잖아. 그죠? 예, 그래서 요거는 요 경우는 이제 반드시 문제에서 이게 주어집니다. 상업적 실질. 상업적 실질이 없다. 있다. 이렇게. 상업실질이 없다 하면은 요걸 합니다. 장부. 있다 하면은 요걸 합니다. 알았죠? 그죠? 요거는 없다 하면은 내 거 뭐라 한다? 장부. 알겠죠? 내 거 장부. 요거. 있다 하면 뭐라 하고? 내 거 시가. 상업실질이 무슨 소리고? 이게 뭐냐 하면은 요거는 손익, 이익, 뭐 쉽게 우리가 손익이다. 손익을 인식하지 않는다. 손익을 인식한다. 이런 뜻입니다. 즉 장부상에 우리가 이익을 인식하지 않는다. 이익을 인식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익을 인식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물물교환으로 보는 거고 요거는 인식한다는 것은 매매로 본다며. 매매 사고 파는 걸로.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인식하지 않는다는 것은 요거는 물건과 물건끼리 교환으로 보기 때문에 요거는 장부금액과 장부금액에 서로 교환으로 본다. 따라서 요거는 내 거 장부를 기준으로 하고 요거는 매매로 간주해 버립니다. 그래서 항상 뭐라 한다? 시가 금액으로 한다. 그 요게 130원이다. 알겠죠? 그래서 실질이 없다 하거든 요거는 암기해 버립시다. 뭐라 한다? 내 거 장부. 이따 뭐라 한다? 내 거 시가인데 간혹 요게 안 주어지는 경우가 간혹 나옵니다. 요게 없는 경우, 요게 없을 때는 요걸로 합니다. 알았죠? 예, 그래서 만약에 내 거 시가가 문제에서 주어지지 않으면 뭐라 한다? 네 거 시가. 요렇게. 간혹 없을 때는 요거. 우리는 요걸 가지고 답을 찾으면 되고, 이때 만약에 그럼 있다 했을 때 손익이 얼마고 하거든. 요거 차이, 요거. 100원짜리가 시가가 130원 됐다. 그죠? 요거 차이가 바로 30원 생기죠. 요게 이익이다. 이렇게. 요게 손익. 다시. 취득 원가는 상업적 실질이 없다 하면은 요걸로 합니다. 내가 정한 자산의 장부. 상업적 실질이 있다 하면은 요걸로 합니다. 요거. 알았죠? 그럼 손익 이익이 얼마냐? 요거 차이가 이익이 된다. 실제 문제 하나 해볼게 보세요. 요것도 그 기본 문제 하나 우리가 보고 넘어가면은 쉬워지니까 229쪽 그 교재 229쪽에 11번 그 문제 한번 보세요. 사용하던 승용차를 주고 신형 승용차와 교환하면서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했죠. 그죠? 상업적 실질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랬습니다. 일단 이제 이 문제는 우리가 그 아래 이제 해서는 보지 마세요. 우리는 이제 객관식 문제니까 그냥 이렇게 바로 내 거, 네 거 구분해서 내 거 주고 반대편 회사로부터 내가 받아왔다. 그죠? 내 거, 네 거 요거 주고 받아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항상 교환 문제가 나오면은 이렇게 해놨어요. 장부와 시가. 요게 장부와 시가다. 알았죠? 그죠? 장부와 시가. 교환 문제가 나왔다. 항상 내 거, 네 거, 그리고 장부 시가. 자, 그거 보니까, 한번 보세요. 이제 찾아봅시다. 내가 사용하던 승용차는 원가가 3,100만 원인데, 강가 누계가 900만 있다. 그죠? 900만 있으니까 장부상은 얼마죠? 2,200만 원. 장부 금액은 2,200만 원 된다. 그죠? 그리고 이 승용차의 공정가치, 즉 시가는 얼마죠? 2,500만 원. 요건 알겠네. 그죠? 주어졌고. 또 신형 자동차, 그건 반대 이제 상대편이죠. 그죠? 신형 자동차의 공정가치는 3천만 원, 요건 3천만 원이라 그랬습니다. 요건 안 주어졌네. 그죠? 요건 없다. 없고. 그런데
여기에 지금 추가 나온 게 하나 있습니다. 그죠? 현금 500만 내가 현금 지급했답니다. 현금을 내가 웃돈 현금 500만 원을 내가 지급했다. 그죠? 그럼 요거 주고 요거 받아왔다 이 말이잖아. 그죠? 그럼 이런 경우에 취득 원가를 얼마로 할 거냐 그랬잖아. 그죠? 취득 원가. 근데 이 문제는 지금 상합주 실질은 뭐라 그랬죠? 있다 그랬죠. 있다 그랬습니다. 있다. 있으면 뭘 한다 그랬죠? 내 거 시가. 그죠? 내 거 시가. 요거 알고 있잖아. 그죠? 그러면은 보세요. 내 거 시가가 얼마죠? 2,500. 그런데 요걸 또 돈도 줬잖아. 요것도 주고 요것도 줬으니 결국 얼마 준 거죠? 그렇죠. 3천만 원 정답. 요게 취득 원가다. 만약에 없다 그랬으면 실질이 없다 그랬으면 내 거 뭐가 되죠? 장부. 장부니까 요거하고 현금 나갔잖아. 얼마? 2,700만 원. 알겠죠? 예, 요렇게. 현금 줬으면 요 더해주면 됩니다. 현금은 플러스 해주고. 그럼 자 보세요. 하나만 더. 있다 그랬으니까 있다. 뭐가 있다 그랬죠? 손익. 뭐 손익 얼마고 물어보겠죠. 그죠? 손익이 있다 그랬으니까 있다. 그러면 손익 얼마고 요거는 방금 보세요. 손익은 요거 장부와 시가의 차이라 그랬죠. 요거 차이. 그러면 요거 차이. 2,200만 원 주고 샀던 게 지금 시가가 2,500만 원 됐다. 그죠? 얼마 올랐죠? 300만 원. 이익이 300만 원이다. 답입니다. 요거 취득원가 물어보면은 3천만 원. 손익 물어봤다? 300만 원 답. 그죠? 요게 답이다. 끝. 요렇게. 예? 그 다시 봐. 사업이 있다 하면은 내 거 시가. 내 거 시가인데 현금 줬으면 플러스 해주고 손익은 요거 차이. 알아죠? 그죠? 요거 차이. 요게 교환 문제입니다. 교환. 없다 하면은 내 거 장부 요거하고 요거 2,700만 원 없으니까 손익 없는 거고. 그죠? 요거만 손익 있잖아. 그죠? 있는 경우. 알았죠? 예, 요게 바로 손익이다. 요게 교환. 그럼 핵심되는 세 가지.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나머지 기타. 이건 책을 보면서 하나 정리 몇 개 잠깐 해볼게 보세요. 예, 거기 225쪽에 이제 기타입니다. 거기 225쪽으로 보세요. 장기 나왔죠, 그죠? 장기 후불 줬고 나중에 돈 주는 거 장기 후불 장기 나왔습니다. 장기 나왔다. 장기는 항상 뭐라 한다? 현재 가치. 우리 회계학에서는 항상 장기가 나오면은 현재 가치로 측정한다. 그죠? 장기가 나오면은 현재 가치, 현재 가치다. 됐고. 다음에 뭐 다른 거는 특별한 거 없습니다. 227쪽에 보면은 7번과 8번 정려, 무상, 현물 출자. 7번과 8번에 보면은 7번과 8번 그죠? 정려, 무상. 여기 무상은 정려 외에 무상이라면 상속 같은 거잖아. 그죠? 현물 출자. 현물 출자. 이런 자산들은 공정가치로 장부의 취득원가로 표시하자. 정려나 무상이나 현물 출자는 공정가치. 알았죠? 정려나 무상이나 현물 출자는 공정가치. 딱 한마디만 기억하세요. 예. 그 문제 보면서 또 정리하시면 되고 228쪽에 교환 나와 있죠. 우리 방금 했습니다. 그죠? 교환 고려하시면 되고 그리고 하나 230쪽에 그거 뭐가 보이죠? 정부 보조금. 요거 정부 보조금. 정부 보조금이 나옵니다. 문제에서 정부 보조금 나오거든. 요거는 빼버리라. 빼라. 뺀다. 무슨 말이냐? 만약에 문제 보세요. 우리가 건물 내가 하나 샀다. 건물을 100만 원짜리 샀는데 또는 뭐 100억짜리 샀는데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았답니다. 보조금을 30원 받아서 건물 100원짜리 샀습니다. 그러면 내 돈 얼마 돼 갔죠? 70원.
그럼 이때 요게 취득원가다 이 말입니다. 알았죠? 취득원가. 요거는 뺀다. 여기서 뺀다. 요게 취득원가. 뺀다. 그거 마세요. 뺀다. 그 정부보조금 나오거든 무조건 빼버리세요. 뺀 거. 요걸 취득원가로 보면 됩니다. 그럼 문제 주어진 자료에서 요거만 알면은 답이 바로 구해집니다. 예, 그대로 하면 되고. 근데 이제 요걸 우리 한 번 더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은 요렇게 정부보조금을 받았을 때 요렇게 표시하는 방법도 있고 또 하나 이래 있습니다. 건물 100원 정부보조금 30원 받았다 이런 식으로 차변과 대변을 나누는 식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과 이 방법을 우리가 뭐라 하느냐 평가개정법이라 이랍니다. 요거는 여기에서 빼는 행식을 했잖아. 그죠? 요 금액을 뺐다, 평가했다, 이런 뜻이고, 요건 우리가 이연수익법. 요건 이제 수익으로 잡아준 거죠. 그죠? 말하자면은 어떤 이제 관점이 다르다 이겁니다. 예, 요거는 정부보조금을 말하면은 자산에서 차감해버린 거고, 요거는 대변을 해서 요걸 수익으로 잡아준 겁니다. 그리고 이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그냥 여러 딱 하는, 두 가지 이딱 하는 거 얼마 되고, 계산문제 나오면 이거밖에 안 나옵니다. 그럼 요거는 뺀다, 그죠? 결과는 똑같잖아, 그죠? 대변 요래 해도 70원, 요래 70원이니까 요거 하나만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정부 보조금은 차감한다. 알았죠? 예. 뭐 다른 거는 특별한 거 없습니다. 뒤에 뭐 복구 비용이라든가 넘겨보세요. 됐고. 그러면 여기에 관련되는 우리 문제 조금 더 문제 풀면서 조금 더 이해하고 넘어갑시다. 저 뒤로 문제 한 가 볼게요. 종합 문제 한 가 봅니다. 예, 258쪽에 예, 1번 잠깐만 1번 같은 문제가 예, 우리 뭐 이론 문제는 많이 나오지는 않는데 일단 1번 하나 보세요. 우리 한국채택 국제기준에 의할 때 취득원가 결정에 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거 찾아보세요. 1번 자산을 취득하거나 건설하거나 개발에 따른 복구 비용에 대한 충당 부채는 자산을 취득하는 시점에 자산의 취득원가에 반영한다. 복구 비용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복구 비용 같은 거는 취득원가에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2번 유형자산을 장기 후불 조건으로 구입하거나 일반적으로 신용보다 길다는 거는 1년 이상이라는 말입니다. 장기 나옵니다. 그죠? 장기 보이거든 뭘 한다 그랬죠? 항상 현재 가치. 그래, 현재 가치가 바로 현금 구입 가격으로 한다 이 말이잖아. 그죠? 현재 가치가 현금 구입 가격 같은 말입니다. 3번 취득세나 등록세와 같이 취득과 직접 관련된 세금 이런 거는 취득원가에 반영한다.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4번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사용 중인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에 그 철거 비용은 토지 원가에 반영한다 그랬죠. 사용 중인 기존 건물을 철거한다 그랬죠. 사용 중인 기존 건물을 철거할 때 철거 비용은 뭐로 처리한다? 비용. 틀렸잖아. 그죠? 틀린 답 4번. 현물 출자. 여기 나와 있잖아요. 정년한 무상이나 현물 출자는 뭐라 한다?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자산의 공정가치를 취득권한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옵니다. 3번 유형자산의 취득과 관련된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져오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가 아닌 것. 직접 관련되는 원가라면 전부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비용. 즉, 요 자산 취득과 관련된 직접 원가라는 거는 자산 원가에 포함하는 비용이 아닌 거 이 말은 요거 찾아봐라 이 말이잖아. 그죠? 요거. 직접 여기에 들어가는 거는 취득원가 포함하는 거다. 그죠? 요거 아닌 거는 요거 찾아봐라 이 말이죠. 그럼 요거는 우리가 기억할 때는 새로운 관리 사용 요걸 기억하고 있었다면은 새로운 관리 딱 보니 몇 번 나와 있죠? 3번 보이잖아. 관리 하는 게 있잖아. 그죠? 요렇게 찾는다 이겁니다. 그걸 다 외울 수는 없잖아 우리가. 그죠? 예, 그래서 요래 찾고 2번 그 2번은 예, 한국회사가 공장 부지로 1억을 토지를 구입했다. 공장 부지 하니까 이건 토지 1억. 그죠? 토지 1억
주고 샀다. 토지와 건물로 구분해 보세요. 그 토지에 있던 구 건물을 철거하고 건물을 완성했다. 취득원가 얼마고? 첫 번째, 구 건물 철거 비용, 이거는 토지 원가. 그렇죠? 다음에 건축기사 수수료 하는 거는 건물 원가. 그리고 구입계약과 관련된 소유권 조사 비용은 토지 50만 원. 다음에 건물 신축 비용, 이거는 건물 2억짜리 건물이 들어가고, 구건물 철거 시에 수거된 폐기물 수입이 있었다. 이건 토지에서 마이너스. 그죠? 이렇게. 그럼 이거는 1억 510만 원. 1억 510만 원. 요거는 2억 100만 원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답을 찾으면 된다. 답은 3번 되겠네요. 그죠? 이걸 찾으시면 되고. 거기 하나 해볼까요? 뒤로 한번 가보세요. 4번 문제. 4번도 마찬가지. 다음, 신사옥 건립용 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지출이 있었다. 토지 취득원가 얼마고? 아래. 그럼 그 1번, 2번, 3번, 4번에 토지, 건물 700만 원 주고 샀다 그랬네. 그죠? 700만 원. 건물은 철거해 버렸으니까 토지. 1번, 중개수수료 포함하고. 복비니까 당연히 취득시 비용이죠. 취득원가에 포함합니다. 다음에 취득세 당연히 포함해야 되죠. 취득세도 포함하고. 그 건물분도 토지에 들어가겠죠. 그죠? 포함해주고. 건물 철거비도 철거비용도 들어가야 되죠. 철거비도 건물에 취득원가 들어가고. 체납액을 납부했다. 당연히 그것도 포함해주고. 취득시 비용이 포함해야 되죠. 전부 다 들어가야 되겠네. 그죠? 다 더하면 됩니다. 다 대주면은 얼마가 되죠? 945만 원입니다. 자, 내려갑니다. 이번에는 6번 한번 볼까요? 6번 문제 보세요. 아래 6번 문제 딱 보니까 무슨 문제죠? 교환 문제네. 교환 문제 나오거든. 내 거, 니 거. 요런 교환 나왔다 하면은, 내 거, 니 거. 딱 구분하고, 그죠? 여기 교환 문제다. 그러면 내 거 이거 말하면은 장부와 시크. 상대편 요거도 장부 시크. 그죠? 요렇게. 장부와 시가다. 구분하면 돼요. 일단 구분해 봅시다. 문제를 보고. 전북회사가 장부금액 8,000원짜리입니다. 그죠? 이 8,000원이라는 거는 취득할 때는 8만원 줬었는데 가치감소가 7만 2천 됐고 8,000원짜리 구기계를 신기계와 교환하면서 추가로 현금 줬다. 그러면은 요 우리 회사가 8,000원짜리를 갖다가 줬다. 그죠? 주고 8짜리 줬다 그랬습니다. 현금도 7만 5천 원 줬다 그랬네요. 그죠? 8,000원짜리 장부 주면서 현금을 내가 7만 5천 원 지급했답니다. 교환 나오면 일단은 장부시가 딱 적어 놓으세요. 그리고 또 한번 읽어봅시다. 보세요. 신기계의 공정가치는 9만 원짜리다. 이게 그러면 9만 원이란 말이잖아. 그죠? 새로운 요거는 9만 원짜리다. 이 말이죠. 그죠? 요거는 9만 원짜리. 계속 읽어보세요. 옛날 사용하던 기계의 공정가치는 15,000원. 이거 내 거잖아요. 요거 시가. 내가 사용하던 이 기계의 공정가치는 15,000원이었다 그랬습니다. 그죠? 다 끝났네. 그죠? 요거 주고 요거 받아왔습니다. 요거는 없고. 자, 지금 문제가 취득원가 얼마고 물어봤다. 그죠? 취득원 묻는데 지금 거기에 끝에 보세요. 상업적 실질이 뭐라 그랬죠? 있다. 이 성은 뭐라 그랬죠? 내거 시가. 그죠? 요 내 거 시가 요거. 그 현금이 나갔잖아. 얼마? 9만 원. 답. 그죠? 이렇게. 알겠죠? 그죠? 요 금액과 요 금액 합한 거. 여기 답이다. 알았죠? 그죠? 있다 그랬으니 그럼 손익 얼마고? 손익도 물어볼 수 있잖아. 그죠? 손익 물어보고들라. 요거 차이. 장부와 시가의 차이다. 8,000원짜리가 15,000원 됐네. 얼마 올랐죠? 7,000원. 이익 생겼네. 7,000원. 여기 답이고. 그죠? 없다 했으면은 내 거 장부. 요거하고 요게 답 취득원가. 답 나왔죠? 그죠? 그럼 6번 문제 답은 거기에 4번 답이겠네. 있다. 요거 물었네. 그죠? 9만원 요거 물어봤고.
예, 같은 모양입니다만은 7번, 7번 거는 할 필요 없고 똑같은 거니까. 예, 그거는 이제 7번은 상합주 실질이 없는 거래입니다. 없는 거래. 없다 그랬네. 7번 문제는 없는 거. 요게 없다. 없으면 뭐죠? 내 거 장부. 요거하고 요거잖아. 얼마죠? 8만 8만 3천원이지. 그죠? 요거요. 예. 됐습니다. 그죠? 예. 자, 뒤로 한번 넘겨볼까요? 예. 9번 한번 보세요. 9번. 9번 문제. 9번 문제는 대한회사가 민국으로부터 토지 건물 장비를 일괄 구입했답니다. 저기 나와 있는 토지 6만원짜리 4만원짜리 2만원짜리를 몽땅 내가 사면서 18만원 주고 샀다. 그런데 거기에 따르는 비용이 12,000원 들어갔다. 저 자산의 가치는 각각 얼마고 물어봤잖아. 그죠? 토지 건물 장비. 보세요. 토지 건물 뭐 기계 장비가 요거는 6만원짜리고 요거는 4만원짜리고 요거는 2만원짜리랍니다. 그죠? 그럼 내가 이것을 요 문제는 우리 시험에 나왔던 문제네. 합계 얼마죠? 12만원이잖아. 그죠? 12만원 주고 살 걸 몽땅 사면은 12만원입니다. 이걸 내가 얼마 주고 샀죠? 문제 보니까 18만원 줬잖아. 그죠? 18만원 주고 취득했지만은 감정비용이 12,000원 들어갔죠. 돈이 얼마 들어갔죠? 19만 2천원. 이제 어떤 분은 좀 문제가 이상하다. 따로따로 사면은 12만원인데 돈 더 줬네. 그죠? 이런 거 우리 신경 쓰지 말고 실제 나왔던 문제입니다. 이런 거는 뭐 금이 크든지 신경 쓰지 말고 그죠? 우리는 이게 얼마인지 이거 배분하면 되잖아. 그죠? 그죠?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가 비율, 요 비율과 요 비율이 같다 그랬잖아. 그죠? 예, 비율이 같다. 예, 딱 보면은 이런 게 이제 우리 문제를 풀다 보면은 12만원하고 이게 보니까 참 좀 약간 금방 안 모르잖아. 그죠? 아, 이거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가로가 잘 모르겠으면 세로 보세요. 요거 대 요거 한번 보세요. 요게 반이잖아. 2분의 1이잖아. 그죠? 반이니까 요것도 반. 알겠죠? 2분의 1. 그럼 얼마? 9만 6천원. 그죠? 요래 찾으면 되죠. 요게 보면은 3분의 1이잖아. 그죠? 3분의 1이니까 요거 3분의 하면 3, 6, 2, 18, 3, 4, 12. 요렇게. 요거는 6분의 1이잖아. 그죠? 6분의 1이니까 6, 3, 18, 6, 2, 12. 이런 식으로 세로, 가로 비율과 세로 비율 같아집니다. 항상. 예, 같아지니까 요렇게 해서 뭐 답 찾으면 되고. 그죠? 알겠죠? 그죠? 예. 자, 이번에는 11번 하나 보세요. 11번. 한국도시가스 회사가 배관설비 300만원을 취득하면서 200만원은 정부로부터 보조받았다. 정부 보조금 나왔네. 그죠? 어떻게 했나 그랬죠? 뺀다 그랬습니다. 뺀다. 정부 보조금 나오더랑 뺀다 그랬잖아. 그죠? 정부 보조금은 뺀다. 그러면은 300만원 주고 사면서 정부 보조금 200만원 받았으니까 빼버리면 얼마? 100만원. 100만원이잖아. 그죠? 100만원. 그 다음 묻는 말 보세요. 그러면 취득원가는 100만원이다. 아래 그거 보면은 잔존가치는 20만원. 내용연수는 몇 년? 8년. 정액법을 하면은 감가상각비 얼마고 묻잖아. 그죠? 이거 정액법 감가상각비면은 빼고 나누면 되죠. 그죠? 빼고 나누면 되니까 100만원에다가 빼고 80만원 나누면 얼마? 10만원. 요것만 우리가 취득원가가 100만원 하면 알면 답은 쉽잖아. 그죠? 예. 300만원짜리 취득하면서 배관설비를 200만원 정부로부터 보조받았다. 뺀다 그랬으니까. 빼고 나면 취득원가는 100만원. 거기에다가 잔존가치는 20만원, 내용에서 8년 주어졌으니까 나눠버리면 답 요거 나오잖아. 그죠? 예. 이상 요래해서 우리가 이제 방금 취득원가와 관련되는 거 그죠? 해봤습니다. 예, 요거 아시겠죠? 그죠? 예, 또 잠깐 쉬었다가 하고